안녕하세요. 2007년 멋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고통으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저금통에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몰빵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 후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시작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돈을 영양분 삼아서 굴러가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 거죠. 또한 그곳에는 온갖 거짓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미사여구와 전문 용어를 써가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떠들지만 실상은 여러분 지갑의 돈이 목표일 뿐입니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봤다고 누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미친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 개사기라는 거죠. 정작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니, 털리고 나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주식시장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순진해서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통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 언론, 전문가, 교수, 연예인 등 아무도 믿지 마세요. 돈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운 것만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 홀로 나아가세요. 그것만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었죠.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절대 빚지지 마라. 주식 투자 임무는 깡통이다. 때문에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들 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오히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떠드는 곳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자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 반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닥에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은 대부분이 털리거나 깡통을 차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섭고 외로운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환상에 속지 마세요. 왜 다들 2021년 고점에 아파트, 주식,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렸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협잡꾼이 되어 언제라도 여러분을 벼랑 위에 세우려고 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요. 지금껏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손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똥구멍을 빨아주면 미쳐서 날뛰게 되어 있거든요. 2021년처럼요. 아마 대부분은 그 당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상당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선전, 선동, 세뇌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고점에 어떤 미친놈이 확신을 갖고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까?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일앤의 유혹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워렌 버핏이 뉴욕 월가가 아닌 오마하 시골에서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대부분은 개소리라며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봅니다. 뭔가 재밌고 화끈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뭔가 재밌고 화끈한 걸 좋아하면 이 바닥에서는 털릴 확률만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무섭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체율과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무척 싸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놈 취급을 받을 정도였죠. 오히려 대출 몇 억을 받았다는 게 자랑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지겹도록 빚은 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남의 돈 무서운지 알아야죠. 그때 은행 금리가 싸니 대출 왕창 받아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낸 다음에 빠져나와야지 하고 잔머리를 굴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빚도 자산이라며 비투를 부추기는 성공파리 유튜버들도 많았으니까요. 어떻게 그걸 믿고 따라해보니 살만하던가요?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는 금융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삐끗하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거고요. 탐욕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요.
아마 미친놈이 개소리를 한다고 무시했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게 인생이고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환상을 심어준 걸까요? 언론가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게 다 여러분의 돈을 노린 거짓과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됐나요? 되려 빚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빚을 갚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금의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고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빚으로 고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들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리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 국민의 뇌리에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빚을 우습게 안 볼 테니까요. 은행은 이자를 받는 곳이지 대출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주식 단타 10년 만에 여러 번 깡통을 차고 캐털이 됐지만 왜 멀쩡한지 아세요? 전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대부분은 쪽박입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거나 천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